일본의 어떤 그런 버블 붕괴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거품 붕괴 역사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 한 10개 이상 돼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뭐 1637년에 터졌던 네덜란드 튤립 버블 뭐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1700년도에 뭐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그다음에英국의 남해 버블, 그다음에 뭐 대공황 아시죠? 미국의. 그다음에 뭐 90년대에 일본 부동산 버블, 그다음에 인터넷 버블 아시죠? 그다음에 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하잖아요. 그랬는데 대부분 일본처럼요. 일본이 뭐 30년이 더 됐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미국이 어때요? 서프라임 2008년에 터졌죠. 그때부터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 유독 지금 그 늪에서 못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일본이 고점이 언제냐면은 91년 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한 20% 이상 시세가 낮아요, 아직은.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잃어버린 30년만 생각하죠. 근데 그때 고정관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시각에 보냐 좀 달라요. 일본을 조사를 해보면은 일본 주거용 부동산의 고점이 언제냐면은 91년 1월이에요. 엄청나게 그 이후에 떨어집니다. 저점이 언제냐면은 2012년 10월이에요. 이때가 우리나라의 하우스포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제가 이때 어떤 프로에 나갔냐면은 SBS 자기야 프로에 나갔어요. 오락 프로그램이죠. 근데 오락 프로그램에서 하우스포를 다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지. 항상 오락 프로그램에 부동산을 다루거나 주식을 다루면은 꼭대기 아니면은 바닥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코스피가 3,300일 때에 2021년 6월이었거든요. 그때의 오락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이 거기에 달했을 때고, 뭐에 바닥일 때는 사회적 공포가 거기에 달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2013년 1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실거래 가기 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집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도 이제 올랐는데, 재밌는 것은 2012년 말부터 집값을 오른 걸 조사를 해보면은 KB 시세입니다. 일본이 더 올랐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 4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주거용 부동산이 36.8%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KB 시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33.5%예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것은 일본이 인구가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언제부터 줄었냐? 2011년부터 줄었단 말이에요. 그 2023년에 이제 일본 인구가 1억 2,400만 정도가 돼요. 정점이 2010년이죠. 그때보다 371만 명이 줄었다고요. 부산이 330만이 채 안 되거든요. 부산이 하나 없어진 거야. 인구가 2011년부터 줄었는데 집값은 뭐예요? 한국보다 더 올랐다고 보면 되죠.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가 준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더라. 왜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일본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현재 일본의 가구 수가 5,583만 가구인데 2015년보다 약 238만 가구 정도가 늘어났어요. 일본이 빈집이 2018년 현재 13.6%가 돼요. 빈집이 늘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집값은 올랐죠.